자, 어찌됐든 지금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할 건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치? 왜냐면 직선이라고 하는 내용은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나왔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얼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알고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위험하다고, 오케이? 왜냐면 어설프게 알게 되면은 잘 공부를 안 해. 자기 되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방심하지 말고 꼼꼼하게 잘 공부해 두는 것이 필요하고, 언제든지 항상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고 그에 맞춰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할 건데, 직선을 나타내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 자, 여기다가도 써놨던 것처럼, 자, 직선의 방정식 ax제곱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라고 주어진 형태와, 그 다음에 1차 함수 fx는, 즉 y는 mx 더하기 n으로 되어 있는 형태가 있어. 오케이? 자, 둘 다 같은 녀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개 다 같은 녀석은 아니야. 알겠지? 자, 같은 녀석은 아닌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거고, 보면 알겠지만 이제 얘는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거든. 방정식, 그치? 얘는 1차 함수야. 그럼 1차 함수면은 이미 우리는 이 1차라는 단어가 주는 힌트가 있단 말이야. 그치? 뭐야? m은 0은 아니야. 자,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방정식의 목적은 뭐니까? 해를 구하는 거지, 그치? 방정식의 목적은 해를 구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미지수가 누구냐? 당연히 x, y야. 미지수가 두 개고 그 두 개의 해를 구해주는 거지. x도 구하고 y도 구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x도 구하고 y도 구하려고 했을 때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걸 살짝 복습을 해본다고 치면은 이런 거잖아. 자, 방정식 ax는 b를 풀어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풀었어? 그치. a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했었단 말이야. 그치? 아우, 우리 민수 너무 대답을 잘하지 않니? 어떤 민수는 좀 다르네? 미안해. 그 농담이고. 어쨌든 이거는 다른 놈들도 공부를 해서 대답해란 말이야. 이건 바로 개념 공부의 힘인 거야. 빨리 대답해? 알았어, 빨리 대답해. 그럼 되지 뭐.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면은 a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풀어주기로 했었는데, a가 0이 아니면 분명히 x는 a분의 b로 써질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a가 0이면은, 자, 그때는 뭐가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b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케이? a가 0이면은 0 곱하기 x니까 만약 b까지 0이야. b까지 0이면 x는 뭐가 된다? 에? x는 b까지 0이면은 x는 모든 수가 되는 거고, 자, b가 0이 아니면은 이때는 x는 없어 라고 쓰기로 했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이 방정식 a와 x를 y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해봐야 되느냐, 당연히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때도 해봐야 된다. 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때도 해봐야 된다. 둘 다 0이 아닐 때도 해봐야 된다. 그치? 그럼 둘 다 0일 때도 원래는 해봐야 되지. 오케이? 근데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자, 여기부터 먼저 보자. 자, a가 0이고 0이 아니고 b가 0이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사라졌어. 여기가 사라졌으니까 그럼 ax 더하기 c가 0이라는 얘기지? 그럼 그걸 풀기 위해서 a가 0이 아닌 거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a가 0이다라고 한다면은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은, 자, 얘가 사라지게 되면서 by 더하기 c가 0이야. 그 이거 풀어주면 y 값은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런 다음에 둘 다 0이 아니면 이렇게 쓸 수 있어가 되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살짝 이렇게 한번 볼게. 잘 봐봐. 잘 봐봐. 우리 예를 들어서 방정식 뭐라 해볼까? 2x-1이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쳐봐. 자, 이걸 풀었어. 이걸 풀어주게 되면 당연히 x 값은 4가 돼 라고 쓴 것이 있겠지. 그치? 자, 근데 이제 지금 저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직선의 방정식 x는 4가 있어. 오케이? 자, 이것과 이거는 달라. 자,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잖아. 그치? 이게 수학에서 약간 어려운 건데,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얘는 방정식이거든. 방정식에서 얘는 변수가 누구야? x 하나야. x 하나. 근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변수는 누구야? 미지수는 누구야? 미지수는 x랑 y 두 개야. 오케이? x랑 y 두 개. 그래서 얘기했듯이 여기서는 우리가 x랑 y 두 개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얘는 처음부터 y가 없었기 때문에 x만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찾은 것을 만약에 수직선상에다 표시를 하잖아. 그러면 수직선상에 자 여기 4라는 곳이 있고 그게 바로 답이 돼 라고 쓰는 거지. 오케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원래 변수가 x도 있고 y도 있어야 되는데 x만 4라고 썼어. 그 y는 어디 갈게? y가 없을까? y가 없는 게 아니라 y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 쓴 거야. 상관이 없어. 오케이? 왜 상관이 없냐면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여기 b에다가 0을 집어넣었어. 오케이? b에다 0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저 식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 뭐 a에다가 뭐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가지고 2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 마이너스 4가 0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 y를 찾을 건데 여기다가는 y에 뭘 집어넣어줘야 되니?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얘는 그냥 무조건 0이야. 그치? 그리고 x는 당연히 2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x는 2라고 쓰는 거지만 x는 2라고 쓰는 거지만 y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y가 안 돼서 없는 게 아니라 y는 모든 수가 되는 거라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자 x는 4라고 하는 것이 있다.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얘를 좌표 평면사에다 나타낼 때는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자 x는 4가 되는 지점을 찍겠고 그치? y는 상관이 없어. 뭐가 상관이 없다? y는 4,0이 돼도 되고 4,1이 돼도 되고 4,4가 돼도 되고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걸 싹 다 연결해 주게 되면 이런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x는 4를 직선으로 그려라고 예전에 했었지만 그때 왜 이렇게 그런지 설명은 없었단 말이야. 중학교 1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오케이? 근데 알고 봤더니 y 값은 상관이 없구나. 모든 수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던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이해하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직선의 방정식 만약에 y는 3이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y는 3은 x가 없어. 무슨 얘기다? x 값에 관계가 없다. x는 모든 수가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그렇게 찍어주게 되면은 y가 3이기만 하면 된다. x는 아무거나 돼도 상관이 없다.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선을 그려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럼 만약에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둘 다 0이 아니니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것이고 저 식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썼을 때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게 1차 함수의 내용식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이제는. 얘는 1차 함수가 아니야.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 1차 함수 아니야. 그러니까 직선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렇게 x축하고 평행한 선 y축과 평행한 선 이런 것은 1차 함수가 아니야. 알았지?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나타내주는 식이 얘가 되는 거고 이게 되는 거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가 1차 함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1차 함수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아까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인 거니까 해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1차 함수는 어떤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프.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함수의 목적, 방정식의 목적은 해를 구하는 거였다고 한다면은 함수의 목적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캐내야 되는지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직선에서 1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기울기랑 절편들이야. 오케이? 기울기랑 절편을 알면은 우리가 이 그래프를 어느 정도 그릴 수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뭐 기울기가 1이다. 우리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그럼 기울기가 1이면은 어떻게 그리면 한 테라 한 이렇게 그려주지. 그치? 기울기가 만약에 2야. 그럼 한 테라 한 이렇게 그려주면 돼.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그럼 한 이렇게 그려주면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렇게 그리면 돼. 그치? 근데 왜? 왜 이렇게 그려? 숫자랑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그릴까? 그럼 그걸 알려면은
기울기가 뭔지를 다시 알아야지. 그치? 기울기가 아까 뭐라고?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얼마큼 증가하는 뭘 얘기하는 거야? 분수니까 BU를 얘기하는 거야. BU. 오케이? 그럼 BU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 기울기가 1이라고 하는 것은 x가 얼마만큼? a만큼 변했을 때 y 값도 똑같이 a만큼 변해 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자, x가 여기 어떤 한 지점에서 x가 a만큼 변했어? y 값도 a만큼 변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자, 기울기가 2라고 하는 것은 자, 역시 어떤 한 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x가 만약에 a만큼 변했어? y축으로는 얼마만큼 변했다? 2a만큼 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저렇게 숫자로 나타내 주는 걸 기울기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2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점에서 x축으로 2a만큼 변했을 때 y축으로는 a만큼 변했어 로 봐도 되고, 아니면 이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본다면은 만약 내가 여기를 a만큼 변했을 때 그럼 y축으로는 얼마큼 변했다? 2분의 1 a만큼 변한 것을 보겠어 라고 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은 기울기가 음수라고 하는 것은 역시 어떤 한 지점에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변했냐면 이번엔 마이너스 a만큼 변했을 때, 자, y축 방향으로는 자, a만큼 변한 것을 뜻한다는 거지. 오케이? 이런 비유, 이런 것들을 숫자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기울기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네들이 이제는 이런 기울기들을 보고서 아, 이 직선이 어느 정도 기울어지고 있는지를 대충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 자, 우리가 식을 보고 그래프를 떠올릴 수 있고, 그래프를 보고 식을 떠올릴 수 있게끔 이게 어느 정도 좀 자유자재가 될 수 있을 때 내가 수학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알겠지? 그래서 기울기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기울기가 뭐냐?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자, 두 점이 있어. 그럼 그 두 점이라고 하는 것은 x1, y1 또는 x2, y2라고 나타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진짜 이거 잘못 썼어. 오타야, 오타. a, fa 이거 b, fp. 자,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내가 잘못 썼어. 자, 그래서 이 두 점이 있었을 때 그거의 기울기는 어떻게 찾아주느냐를 하는 것이니까, 뭐 가령 여기에 x1, y1과 여기에 x2, y2라고 하는 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두 점이 있으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를 그릴 수 있어. 그치? 자, 한 점이 있다면은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가 있겠어? 무수히 많아. 그러면은 직선을 하나로 결정하기 위해서 몇 개의 점이 필요하다? 두 개의 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점이 주어지면은 연결해서 무조건 한 개의 직선을 그릴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어쨌든 직선을 한 개를 그렸으면 그럼 그거에 대한 기울기를 찾아낼 수 있는데, 그 기울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x 값이 얼만큼 변했고 그때에 따라 y 값은 얼만큼 변했어. 자, 이것을 비로써 수치화시킨 것이 기울기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이만큼 변한 양이 얼마냐? 이게 x2-x1. 자, 이만큼 변한 양이 얼마냐? y2-y1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을 갖고서 기울을 만들어주면은 이것분의 이것이 되는 거다라고 보는 거지. 그치? 자, 같은 방식으로 얘도 이렇게 쓴 거야. b-a분의 fp-fa. 오케이? 자, 근데 기울기를 쓰는 또 다른 방식은 뭐라고? 마이너스 x절편 분의 y절편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저것도 너네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제 그렇지, 애들이 선생님 저는 이것까지 안 하고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안 해도 되죠?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오케이? 물론 안 해오고 앞에 걸로만 해도 충분히 답은 찾아냅니다. 근데 약간의 속도에 문제가 되겠지. 그치? 자, 가령 어떤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가지고 얘가 2고 얘가 3이야. 그럼 얘가 x절편이고 얘가 y절편이고, 그러면 x절편, y절편이 2, 3이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치? 이렇게 보란 얘기지. 이걸 갖고서. 이게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으로 기울기를 그렇게 찾아낼 수 있어. 라고 보는 것인데, 만약에 그걸 귀찮아서 안 했으면은 어떻게 가야 돼? 여기가 2야? 얘는 2,0이고, 얘는 3이네? 얘는 0,3인 거니까, 기울기는
x끼리 빼서 2분의 y끼리 빼서 마이너스 3. 아,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이렇게 갈 거냐고. 이런 시간 낭비를 할 거냐고.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그냥 기울기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마이너스 2분의 3.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네. 알겠지? 자,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이 저렇게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를 시키자면 이게 써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기울기를 쓰는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은 탄젠트 세타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탄젠트 세타로 기울기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면 탄젠트 값을 알아야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몇 개를 써줄 테니까 봐봐. 탄젠트 30도는 얼마입니까? 탄젠트 30도는 얼마야? 3분의 루트 3이 되고, 자, 만약에 탄젠트 45도라는 얘기인데 탄젠트 45도는 얼마야? 1이야, 1. 탄젠트 60도는 얼마야? 이거 루트 3인 거예요. 루트 3.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봐봐. 자, 이게 나타낸 것이 뭐냐면은 탄젠트 30도야? 탄젠트 30도라는 얘기는 x축이 있을 때 이 직선이 이렇게 가면서 요 가격 크기가 30도라는 얘기야. 이 가격 크기가 30도.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루트 3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탄젠트 45도가 1이다. 그 45도라고 하는 것은 x축하고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올라가는 직선을 얘기하는 거야. 그 이거의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럼 얘는 뭐냐? 60도래, 60도. 60도니까 x축하고 이렇게 60도의 각을 이루는 직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때 이놈의 기울기가 루트 3이다 라고 보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근데 이 30도와 60도, 45도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이런 직선이 나타나잖아? 그러면은 한번 직각 삼각형 그려봐. 직각 삼각형. 그리고 그 특징을 또 한번 생각해봐. 자, 직각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은, 자, 얘 같은 경우는 무슨 삼각형이 돼버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세변의 길이비가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얘가 30도고 얘가 60도야. 당연히 여기다가도 이렇게 수선해발 내려주게 되면 얘가 30도고 60도야. 그 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비는 뭐가 돼? 1대 2대 루트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얘가 1이면 얘가 2가 되고 얘가 루트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1분의 루트 3. 그래서 루트 3이 되는 것이고, 얘도 역시 얘가 1이면은 얘가 3이, 여기가 2가 되면서 여기가 루트 3이 될 거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는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 해서 루트 3분의 1. 그게 바로 유리화시켜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알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울기를 다양하게 찾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꼭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데, 잘 기록해 두고 있니? 잘 기록해 두고 있죠. 내가 이걸 이렇게 싹 지우면 하는 반응을 보이면 안 되지. 다 썼죠? 자, 그렇습니다. 교희도 잘 적고 있나? 너 안 적고 있네. 너 그렇게 손을 꽁꽁 싸매고 있으면은 안 쓸 거야? 나중에 뭐 갖고 공부하려고? 자, 절편, x절편, y절편. 절편이 뭐니? 절편이 뭘까? 축이 있는 점이야? 그래프가 x축과 만난 점에 x좌표를 x절편이라고 얘기하고, 자, 다시. 자, 이렇게 있어. 그럼 어떤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이 직선이 x축과 만난 점의 x좌표를 우리는 x절편, y축과 만난 점의 y좌표를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해줘. 자, 이것은 직선뿐만 아니라 모든 도형에서도 마찬가지야. 이참수가 있어. 이참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대.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로 하게 되면은 얘가 x절편. 얘를 감마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y절편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알겠지? 모든 도형들은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나? 그럼 x절편이 있는 거고, y축하고 만나면 y절편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x 절편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한다면은 y에다가 0을 대입시켰을 때 x 값으로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고, 자, y 절편은 반대로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찾아진 y 값을 y 절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또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식에서의 기울기가 뭐냐라고 한다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그치? 자, 이거의 x 절편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x 절편은 y에다 0을 집어넣어. 그래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0이다 라고 했으니까 y 절편은 2라고 써주면 돼. x 절편은 2라고 쓰면 돼. y 절편은 뭐냐? y 절편은 x에다 0을 집어넣어. 그때 y 값이 4잖아? 그럼 얘는 4라고 쓰면 돼. 그런데 너네들 중에 꼭 이런 애들이 있어. 자, x절편 써봐 라고 했더니 x절편을 2,0이라고 써. y절편 써봐 라고 했더니 y절편 0,4라고 써. 자, 이거는 감점입니다. 감점. 알겠어? 이거 만약에 서술에 나오잖아? 이거 감점이야. 만약에 선생님이 굉장히 관대해. 그래가지고 이 정도 그냥 점수 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거 감점이야, 이거. 알겠어? 그래서 x절편 쓰려고 한다면 이렇게, y절편 이렇게 써야 된다. 좌표로 쓰는 것은 아니다. 내가 여기다 써놨어. 서술형에다가 감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줘라. 알았지?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제 일단 여기까지만 우리가 해봅시다. 여기까지만. 한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 왜?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알겠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우리 좀 전에도 했던 것처럼 y는 뭐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있다. 이런 식이 있으면 이 식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지. 그치? 자, 먼저 뭘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기울기. x절편, y절편. 그리고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프도. 최종적으로는. 그게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 1참수를 배우는 목적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먼저 이거부터, 자, 이거 보고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거야? 그래프. y절편하고 x절편으로 가도 돼. 자, 이걸 갖고서 y절편 얼마야? 2. 2면 한 이쯤에 있을 거야. x절편은 3분의 2는 한 이쯤에 있겠지. 1이 안 될 거니까. 그치?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그려줘도 상관이 없어. 알겠지? 또는 어떻게 그릴 수도 있냐면은, 자, 얘가 여기 2를 지날 건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야. 기울기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x 값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고 y 값으로 3만큼 간 거지. 한 이쯤을 지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야. 3배 정도.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해 주게 되면 이것도 직선, 우리가 원하는 직선으로 이제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식을 보고 우리는 기울기를 찾고 x절편, y절편 찾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서 최종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끔 가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해. 거꾸로 이런 정보들을 갖고서, 다른 정보들을 갖고서 우리한테 식을 찾아보래. 그럼 그 식을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하는 건데, 자, 식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와 뭘 알면 되느냐. 무조건 기울기는 찾아줘야 돼. 기울기. 오케이? 기울기는 찾고 실제적으로 지난 점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기울기랑 지난 점만 알고 있으면 웬만한 것은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오케이? 다시. 자, 지난 점 하나랑, 오케이? x1, y1이라고 하는 지난 점 하나랑 뭐만 주어지면? 기울기가 주어지면 우리는 충분히 그 녀석에 대한 직선 하나를 그릴 수가 있어. 얘기했듯이 점 하나만 갖고서는 우리가 직선을 찾을 수가 없거든? 왜냐면 점 하나를 지난 직선은 너무나 많아. 근데 거기다가 기울기까지 주어져. 그럼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또 마찬가지로 지나는 두 점이 있어. 지난 두 점이 있으면 그 두 점을 지난 직선도 당연히 우리는 찾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런 건데 지금 이 첫 번째는 뭐냐? 지난 두 점을 뭘로 줬어? x절편과 y절편으로 준 거야. 오케이? 지나는 두 점을 x절편과 y절편으로 줬어. 자, 그래서 x절편을 a라고 하고 y절편을 b라고 했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봐 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쓰겠대.
오케이? 선생님, 좀 전에 배웠던 걸 이용해가지고, 자,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면은, 자, 이걸 갖고서 우린 기울기를 찾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지? 자, 기울기가 뭐였지? 마이너스 a분의 b로 쓰기로 했었던 거지? 그치?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랑 y절편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더하기 b라고 쓰면 안 돼요? 안 될까? 당연히 되겠지. 안 되는 게 어딨어. 되겠지. 이렇게 써도 돼. 그리고 실제로 이걸 변형하면 얘가 되고 얘를 변형해서 이렇게 돼. 같은 식인 거야, 변형하면은.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x절편, y절편 나타나잖아? 그 이 식을 더 많이 써. 문제 풀 때 이 식을 좀 더 많이 써. 이렇게 잘 안 사용해, 우리가. 그래서 저걸로 따로 알려주는 거야. 알겠지? 뭐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식이 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외울 때. 어떻게? 자, x절편이 a잖아. 그럼 x 밑에 a를 깔아. 오케이? 자, y절편이 b잖아. 그럼 y 밑에 b를 깔아. 그리고 걔를 더한 게 1이야. 라고 잡아주면 돼. 우리는 x절편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x절편?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주기로 했었지? 자, y에다가 0 집어넣어주면 얘가 사라져. 그럼 a분의 x가 1인 거니까 x가 a가 되겠지, 당연히. 그럼 그게 x절편이잖아, a. 그치? 자, 역시 y절편은 어떻게 구하냐? x에다 0을 집어넣어주기로 했었고 0 집어넣어주면 얘가 사라지면서 b분의 y가 1이 나와. 그럼 y가 b가 되겠지. 그게 y절편이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x절편, y절편의 힌트를 통해 저 식을 찾아낼 수 있어 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저것도 다시 한번 보자면은 만약에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였다. 자, 이걸 갖고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써봐 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3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y는 1. 자, 이렇게 쓰면 되지. 그치? 이렇게 그 부를 쓰는 게 불편하면은 얘를 없애고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는 자,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는 건데, 한 점 p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n짜리인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 같은 공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다음 같은 공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럼 저 공식이 왜 저렇게 되는데?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역시 프린트 뒤쪽에 보면은 쓸 수 있게끔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설명하는 거 있잖아, 얘들아. 다 뒤에 웬만하면 쓰게 내가 해놨어. 그러면은 뭐 쓸 게 생기면 그 뒤쪽에다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손 가만히 놔두지 말고. 응? 자, 거기 뭐라고 써있니? 아니. 그 흰색으로 쓰는 그 상단에 뭐라고 써있니?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기억에도 남지 않습니다. 오케이? 얼마나 좋은 명언이야. 너네들이 내가 내일 아니면 다음에 뭐 공부해야지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어. 근데 그때 가면은 생각나니? 안 나잖아. 근데 이거 기록으로 남겨도 플래너 같은 거 써봐. 내가 언제 공부해야지? 뭘 공부해야지? 아니 뭘 해야지? 써봐. 그럼 그러고서 봐. 그럼 내가 오늘 이거 하기로 했구나.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니까, 얘들아. 근데 이거 안 쓴다. 뭐 어떻게 해, 그러면은. 응? 자,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이 있는데,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자, 이 점을 지날 거고,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m이라고 돼 있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왜 저렇게 쓰느냐?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쉽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외워두면 돼. 요 점을 지날 거야? 요 점을 지날 거면은 y에서 y 좌표를 빼줘. 오케이? 자, 이 점을 지나기로 했으니까 역시 x에서 x 좌표를 빼줘. 그런데 기울기란 놈은 항상 x 앞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넣어주면은 저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먼저 해볼게. 증명 잠시 이따 할 것이고. 자, 점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자, 기울기가
O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봐. 라고 하는 문제가 있으면 우린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자, 공식으로 그냥 머릿속에다 외웠던 걸 꺼내도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점을 치나? 그럼 Y에서 Y좌표를 빼줘. X에서 X좌표를 빼줘. 그리고 X 앞에 기울기를 이렇게 얹혀주면은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기울기가 되는 거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 공식으로 쓰진 않을 거야. 오케이? 그냥 책에 나왔으니까 알려준 거고 알고는 있어야 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앞으로는 이렇게 안 써. 자, 어떻게 쓸 거냐면 봐봐. 기울기가 5야? 기울기가 5니까 그럼 Y는 5X. 그치? 그런데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2를 집어서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여기 얼마 필요해? 마이너스 11이 필요하지? 이렇게 쓰면 돼. 이거 정리하면 어차피 이렇게 나와. 알았어?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좀 더 스피드하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자, 어찌됐든 자, 그럼 이 공식은 왜 그렇게 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자, 이런 증명 과정들을 거칠 수 있다는 거지. 자, 먼저 기울기가 첫 번째 기울기가 m이므로 우리는 y는 mx 더하기 b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나길 원해? 이 점을 지나길 원해. 이 점을 지난다. 이 직선 이 점을 지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넣을 수 있지. 대입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뭐 할 거냐면은 바로 x1, y1을 대입을 시켜주는 거야. 여기다가. 그렇게 대입시켜주게 되면 y1은 자, mx1 더하기 b라고 써주는 것이 가능하고 오케이? 은채야? 이거 봐야지. 이거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아, b는 y1 마이너스 m x1이구나. 그럼 이 b 자리에 요 자리에 얘를 다시 집어넣어 주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y는 mx 더하기 y1 마이너스 mx1 이라고 써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쓰면은 외우기가 너무 불편해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기 쉽게 어떻게 하자? y1을 넘겨주고 m으로 묶어주게 되면 바로 그 식이 y 마이너스 y1은 m 곱하기 x 마이너스 x1으로 쓸 수 있어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봐봐.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내가 자,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약간 막연하잖아. 어떻게 하지? 근데 한번 써봤더니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니잖아. 그럼 이게 왜 그래? 너네들이 항상 지레 겁먹고 이 증명이라는 것을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긴장을 하게 돼. 근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해봐야 된다는 거지. 너네들 스스로가. 그런 노력을 해줘야 정말 우리가 수능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알겠지? 자,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